자, 이번에는 객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 이거는 좀 새로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C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물론 C++와 자바라는 객체 지향 언어에는 이 객체 개념이 있죠. 이 자바스크립트도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이 객체 지향성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 일단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거의 모든 게 객체로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문자열, 함수, 배열, 날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 객체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그 객체는 그 보통 대부분의 객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요 두 가지를 가져요. 항상 프로퍼티라는 속성과 메서드라는 어떤 그 함수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속성과 메서드를 갖는 데이터가 객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거기서 속성과 메서드는 뭘까요? 속성이라고 하는 건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어떤 밸류들이 속성이고요. 메서드들은 그 객체가 할 수 있는 액션, 작업들을 보통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함수 같은 개념이에요, 약간. 자, 좀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그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객체,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갖는 속성과 메서드를 사실은 프로그래밍화 시킨 거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는 그 실제 객체에서의 속성과 메서드를 이해하면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객체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는 객체가 있죠. 카. 그런데 자동차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건 무겁고, 어떤 건 색깔도 빨갛고, 어떤 건 파랗고, 어떤 거는 검은색이고, 그렇죠. 이런 거를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자동차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스타트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멈출 수도 있고요, 운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행동들은 메서드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객체라고 부르면 그 객체의 이름, 피아트라고 할까요? 모델, 한 500이라고 할까요? 웨이트, 850kg, 색깔, 화이트, 이런 것들은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그런데 얘는 움직일 수 있죠. 시동 걸 수 있고요, 드라이브 할 수 있고요, 멈출 수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탑, 멈출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는요, 같은 프로퍼티를 갖고 있지만 프로퍼티 값은 같지 않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든 차들은 그 제조사명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조사가 다 현대는 아니에요. 그죠? 삼성도 있고, 우리가 벤츠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죠. 색깔, 모델 다 똑같아요. 속성들은 다 똑같은 걸 갖고 있지만 속성 값은 달라요. 컬러는 있지만 컬러가 반드시 블랙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떤 차는 흰색이고 어떤 차는 그런 것들을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어떻게 그걸 객체를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즉 자바스크립트 객체는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가 우리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 컨테이너인 거는 이미 앞에서 배웠죠. 예를 들어서 카라는 변수에 단순한 값을 만약에 할당을 해봅시다. 카 이퀄 피아트. 당연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변수예요. 그런데 객체도 사실은 변수긴 변수인데, 객체는 이렇게 단순한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값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저장 공간을 객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대신 카에 그냥 피아트 하나 문자만 저장하면 좀 너무 시시하니까 타입을 피아트로, 모델을 500으로, 컬러를 화이트로, 이런 걸 다 담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변수를 우리는 보통 저희 객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한번 예제를요. 자, 그리고 그거를 불러 쓰는 것까지도 한번 여기서 해보고 있는데, 카라는 변수에다가 일종의 변수기 때문에요. 객체도 컬리 브레이스, 우리가 중괄호를 반드시 쓴다 그랬죠.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각각 하나하나는 변수명과 변수값 이런 식으로 콜론으로 연결해줘요. 이거를 프로퍼티라고 부르는데, 프로퍼티 이름, 프로퍼티 밸류, 프로퍼티 네임, 프로퍼티 밸류 등등이며, 타입을 피아트로, 모델을 500으로, 컬러를
화이트로 주고 나서 그 불러쓰는 건 이렇게 dot로 연결해서 씁니다. 카 dot type 했더니 뭐가 돼요? fiat가 출력됐죠. 그러면 카 타입뿐만 아니라 모델을 출력하라 그러면 뭐가 출력되겠어요? 500이라는 숫자가. 컬러를 출력해달라 그러면은 화이트가 출력되겠죠. 그리고 타입을 내가 그 현대라고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타입을 출력하라 그러면은 현대차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객체가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게 그 조금만 더 확장하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객체라는 거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거를 지금 방금 그 세 가지들 이렇게 뭐뭐 이퀄 뭐뭐 이렇게 쓴 거를 property 속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또는 그 뭐 성질, 그러니까 번역은 별로 잘 안 하고요. 사실 property라고 많이 불러요. 즉 property는요 name과 value를 쌍으로 이렇게 콜론으로 엮어줘서 씁니다. 그러니까 first name 콜론 John, last name 콜론 Doe, 그리고 age 콜론 50, I 콜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선언하면 참 좋은 점이 사람을 우리가 정의할 때 사람이라는 객체는 그 사람의 이름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과 이름, 나이, 그 뭐 눈의 색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객체를 우리가 정의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사람이라는 person이라는 객체에다가 네 가지 프로퍼티를 준 거죠. 그 성과 이름, 그리고 age와 eye color. 자, 그럼 메소드는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객체는 프로퍼티와 메소드 두 개를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 메소드는 뭐냐면 실행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일종의 함수예요. 사실은 함수.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객체 안에 full name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가 하는 일은 first name과 last name을 붙여주면 그게 full name이죠. 그래서 return this.first name 더하기 this.last name. 자, 이 문법은 사실은 굳이 여러분들한테 그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뭐 한번 그 설명만 하고 나중에 또 요 this 키워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요. this라는 스페셜한 키워드가 객체 지향 언어에선 항상 많이 사용되는데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 프로퍼티를 부를 때 뭐뭐 점 프로퍼티 네임으로 불렀죠. 근데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누구예요? 함수 그 객체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부를 때 this라고 불러요. 나의 first name, 나의 그러니까 my라고 생각해도 되죠. 의미로는. 그러니까 this라는 거는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 네임을 가져올 때 this. 이렇게 쓰입니다. 그걸 합해서 다시 리턴해 주면 또 다른 문자열인데 걔를 리턴하는 거를 우리가 메소드로 우리가 구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객체 선언하는 방법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와 같이 그 하나의 문장으로 문으로 variable 변수라는 거를 선언해서 쓰죠. 바 person 한 다음에 curly brace 그리고 이 내용들을 줄바꿈을 안 하고 써도 되고요. 콤마와 콤마 사이에 그 줄바꿈을 그 소위 빈 공백과 이거 타이핑 에러네요. 줄바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꼭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줄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한 줄로 써도 되고요. 여러분은 편의대로 하면 좋습니다. 객체를 접근하는 방법은요. 뭐뭐점 하면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 객체 안에 있는 속성들, 프로퍼티들은 아까 이거는 여러 번 실험을 해봤죠. 자,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person이라는 객체를 선언하면서 프로퍼티를 3개 줬네요. first name, last name, id를 각각 John Doe 5566 id를 줬는데 얘를 불러 쓰는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 볼까요? 그러니까 person dot first name, person dot last name이 쓰여졌는데 John과 Doe가 사용됐죠. 지금 보세요. John Doe가 여기 찍혀서 나왔죠.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사실은 설명이 생략됐었는데 그 어레이처럼 접근도 가능해요. 그 대신 이 어레이는 인덱스로 접근하지만 얘는 프로퍼티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요거를 커멘트 하우스 해볼까요? 자, 커멘트 하우스는 하면은 일단 아무 결과도 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카피해서 그 다음 줄에다가 다시 선언하는데 이제는 first name을 이런 식으로 괄호 열고
quotation name 똑같이 그러니까 점 대신에 array를 부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줘도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자, John Doe가 제대로 나오고 있죠. 즉 뭐뭐.점 first name 써도 되고요. person 그 array 접근하듯이 그 대신 이번에는 그 프로퍼티 이름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법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메소드 접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점으로 연결해서 메소드는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전달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메소드 정의하는 내용이 앞에서 예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하나 나오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그 person이라는 오브젝트의 프로퍼티 정의는 이제 다 알겠어요. 그럼 메소드 정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full name, 메소드의 이름을 써주고요. 역시 콜론으로 그 메소드의 정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함수이기 때문에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고요. 괄호 열고 닫고 여기는 아규먼트 이름을 우리가 여기다가 써주는 것 뿐입니다. 아규먼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마음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정의하는 것과 똑같죠? 그냥 return 되는데 this first name 얘와 this last name 얘를 이런 공백과 함께 연결해서 return 해줘라. 그러면 full name을 호출하면은 이와 같이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기 때문에 John Doe가 이렇게 호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얘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점 full name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 괄호 열고 닫고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펑션에서 괄호 열고 닫고를 빼지면은 함수의 정의가 리턴되지 함수 값이 리턴되진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함수의 값이 리턴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이 리턴되고 있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어떻게 불렀어요? full name 제대로 되려면 메소드는 항상 괄호 열고 닫고와 함께 우리가 활용돼야 됩니다. 주의할 점 string, number, boolean이라는 그러한 그 소위 그 객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굳이 다시 객체로 선언해 줄 필요 없는데 이런 문법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bar x는 new string, bar y는 new number, bar z는 new boolean. 어차피 여기다가 불리한 값을 주거나 숫자를 주거나 스트링 값 주면 자동적인 객체입니다. 요거는 굳이 example도 없으니까 설명 안 하겠고요. 나중에 요것과 관련된 예제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객체 선언하는 것과 사용하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그것의 단순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Exercise 1. Display John by extracting information from person object. person object가 여기 선언되어 있죠. 여기서 존이라는 first name을 디스플레이 하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 번 한 거죠. 자, document 점.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document 점 get element by id 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는 id 이름이 써줘야 되겠죠. 데모라는 id를 얘가 패러그래프가 갖고 있네요. 점 inner html 거기다가 누굴 써주래요? first name을 써주래죠. 그 person person first name을 써주라고 제가 명령을 내리면 이 존이라는 말이 디스플레이 되어야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되고 있죠. 만약에 last name을 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Doe라는 말이 출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엑서사이즈 풀어볼까요? Add the following property and value to the person object. person object의 country가 그 국적이 USA라는 프로퍼티 하나를 더 넣으래요. 자, 볼까요? person object가 만들어져 있네요. first name John, last name Doe. 이게 끝인데 제가 country USA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기도 컴마를 반드시 해줘야죠.
추가됐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볼까요? 문자열을 잘못 썼네요. USA가 딱 나오죠. 왜 그래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일부분이 완성되어 있죠. document.getElementById 데모 innerHTML에다가 person.country를 써줘라. 그러니까 제가 country를 추가했더니 그게 여기에 쓰여진 겁니다. 세 번째 example 한번 더 볼까요? create an object called person. person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래요. 이름이 John이고 age가 15. 그리고 그 오브젝트에 그 접근해서 John is 50 years old라고 쓰래요. 별거 아니겠죠? 자,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가장 간단한 경우네요. person이라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죠? person이라는 오브젝트를 잠깐만요. 깜빡했어요. 자, 베리어블 반드시 써야 되는데. 자, person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중괄호로 감싸줘서 만들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하나를 써주면 돼요. 이름이 뭐죠? name은 콜론 John, John, 콤마. 그리고 age는 얼마죠? 콜론 50. 이거는 숫자니까 그냥 써줘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접근해서 쓰면 되는데 접근해서 쓸 때 여기다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document document.get element by id 가로 열고 닫고 얘는 데모라는 id를 갖고 있죠. inner html equal 뭘 써줄까요? 자, 이름 여기 John is 50 years old라고 쓰려니까 제일 처음에 뭘 써야 돼요? John을 써줘야 돼요. person.name 더하기 한 칸 띄고 그리고 is 더하기 여기다 또 한 칸 또 띄까요? 앞뒤에 더하기 50는 person.age네요. 그죠? 더하기 years old 써주면 되죠. 한 칸 띄고 years old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한번 볼까요? 뭐가 잘못된지 않았으면 제대로 되네요. John is 50 years old라고 제가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 오브젝트의 프로퍼티 두 개를 접근해서 그것을 이런 스트링으로 연결해서 디스플레이 한 거죠.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질문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 수준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